JM그룹 타워의 70층 최고 경영진 플로어는 언제나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마저도 다른 층보다 1도쯤은 낮은 것 같았다. 이곳의 공기는 강지훈 대표의 존재감 그 자체였으니까. 오늘 아침 그 긴장감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팽팽하게 조여 있었다. 분기별 주주총회가 1시간 앞으로 다가온 지금 로비는 최종 보고서를 든 임원들의 조용한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이연서는 이 살얼음판 같은 곳에 떨어진 지 이제 막 일주일째였다. 그녀는 원래 기획팀 소속이었지만 하필이면 오늘 대표이사 비서실의 베테랑 직원이 급체로 쓰러지는 바람에 임시 지원을 나오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간단했다. 회의실에 커피와 다과를 세팅하고 임원들이 도착하면 조용히 안내하는 것. 하지만 연서에게 간단한 임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긴장 풀어요, 연서 씨. 그냥 커피만 잘 나르면 돼요. 대표님은 완벽주의자시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잡아먹진 않아요. 김 비서가 격려하듯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완벽주의자라는 단어가 연서의 뇌리에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왜 하필 오늘따라 손이 더 떨리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 전문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연서는 최고급 원두로 갓 내린 커피가 담긴 은색 트레이를 들었다. 트레이는 묵직했고 고급스러운 찻잔들은 금방이라도 서로 부딪혀 깨질 것처럼 달그락거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VIP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복도를 지나는 임원들은 그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주주총회와 강지훈 대표의 날카로운 질문만이 가득할 터였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연서는 안으로 들어섰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한 남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강지훈,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서류를 검토하는 그의 옆모습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차갑고 완벽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신뢰 온도가 다시 1도 내려간 듯했다. 연서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가며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강지훈 대표의 앞에 커피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트레이를 든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3개 열리며 누군가 급하게 들어왔다. 대표님, 방금 북미지사에서 긴급. 그 직원의 목소리에 연서의 어깨가 움찔했다. 균형이 무너졌다. 연서의 손에서 트레이가 기울었고 뜨거운 커피가 담긴 찻잔들이 일제히 앞으로 쏟아졌다. 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짙은 갈색의 액체가 하얀 셔츠 위로, 최고급 맞춤형 수트 재킷 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가 방금 막 검토를 마친 주주총회 핵심 질의응답 예측 보고서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회의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방금 들어온 직원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연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는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진 채 천천히 고개를 든 강지훈과 마주쳤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의 눈은 시베리아의 빙하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젖은 수트와 흥건하게 젖어버린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서류 위에 잉크가 커피와 뒤엉켜 흉측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오늘 오후 회사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자료였다. 그는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셔츠를 닦는 신용을 하다가 멈췄다. 무의미한 행동이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연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이었다. 이름이 뭐지? 연서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덜덜 떨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됐어, 상관없어.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내 시야에서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2층에 발 디딜 생각 마.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사형 선고였다. 연서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지만 눈물조차 얼어붙게 만드는 그의 시선 앞에서 감히 울 수도 없었다.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엉망이 된 트레이를 챙길 생각도 못한 채 거의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첫날부터, 아니, 임시 지원 첫날부터 최악의 사고를 쳤다. 회의실 안에서 김 비서가 새 보고서와 여벌의 셔츠를 들고 허둥지둥 뛰어 들어왔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바로. 강지훈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10분 안에 모든 자료 다시 준비해. 그리고 저 직원 오늘부로 해고시켜.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젖은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그의 완벽한 루틴이, 완벽한 계획이 이름 모를 직원의 실수 하나로 완전히 망가졌다. 지훈은 이런 종류의 인간을 경멸했다. 부주의함, 준비성 부족, 그리고 감정 통제 불능. 그가 JM그룹을 지금의 위치로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주주총회까지 50분 남았다. 그는 이미 젖은 서류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불쾌했다. 한편 비상계단에 숨어있던 연서는 엉엉 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스스로를 원망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JM그룹에 입사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항상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긴장하면 손이 떨렸고 당황하면 말이 헛나왔다. 그녀는 축축한 손으로 얼굴을 닦았다. 해고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당연한 결과였다. 누가 감히 CEO에게 커피를 쏟고 무사하길 바라겠는가. 그것도 강지훈 대표에게. 그는 업계에서 얼음 요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남자였다. 감정이라고는 1g도 없는 로봇, 오직 효율과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니 기회는 없었다. 연서는 짐을 싸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그녀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기획팀 팀장이 보낸 문자였다. 연서 씨, 괜찮아요. 비서실에서 연락 왔는데 일단 진정하고 내 자리로 와요. 연서는 잠시 망설였다. 어차피 해고될 텐데 팀장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적어도 마지막 인사는 하고 싶었다. 그녀가 기획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직원이 그녀를 흘끔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소문은 빛의 속도보다 빨랐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팀장의 자리로 걸어갔다. 오 팀장은 그녀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연서 씨, 대표님이 많이 화나셨어. 비서실에서는 당장 해고 절차 밟으라고 난리인데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인사팀의 연서 씨 그동안 성실했던 거 다 이야기해뒀어. 징계는 받겠지만 해고는 아닐 거야. 연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정말, 정말이에요? 오 팀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대신 대표님 눈에 띄는 곳에서는 절대 일 못해. 당분간은 자료실에서 백업 업무나 맡아줘요. 자료실. 그곳은 사실상 회사의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연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해고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주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총회는 완벽했다. 그의 기억력과 순발력은 젖은 서류 따위가 없어도 빛을 발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그는 막힘없이 방어하고 오히려 주주들을 압도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김 비서에게 물었다. 아침에 그 직원 처리됐나?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대표님, 기획팀 팀장이 강력하게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평소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라고. 그래서 정직 1개월에 자료실로 발령내는 것으로 인사팀과 합의했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자신의 명령이 즉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불쾌감을 느꼈다. 성실? 성실한 직원이 내 보고서에 커피를 쏟나? 그게 오늘 임시 지원 첫날이었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변호했다. 지훈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됐어. 내 눈앞에만 안 띄게 해. 자료실이든 어디든 상관없어. 그에게 이연서라는 직원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실수는 곧 무능이었고 무능은 존재 가치가 없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그의 발 아래에서 반짝였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꺼진다고 해서 도시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왕국인 JM그룹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오늘 아침의 불쾌한 감촉, 축축하게 젖어들던 셔츠와 번지던 잉크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이상하게도 잠을 설쳤다. 꿈에서 그는 끝없이 펼쳐진 얼음 평야 위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고요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무언가가 그 완벽한 얼음 표면을 깨뜨리고 있었다. 서투른 망치질처럼 계속해서 엇나가는 움직임. 그는 그 소리가 몹시 거슬렸다. 그는 그 소리를 향해 걸어갔지만 그 정체는 안개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다. 그의 책상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제의 소동은 흔적조차 없었다. 그는 곧바로 업무에 몰두했다. 이연서라는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삭제된 듯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그가 경멸에 맞이 않았던 그 서투른 직원의 마지막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절망과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순진함이 뒤섞인 그 눈빛을. 한편 지하 2층 창문 하나 없는 자료실로 첫 출근을 한 연서는 묵묵히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그녀는 해고당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시작할 이유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그런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비록 이곳이 유배지라 할지라도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다. 지하 2층 자료실은 JM그룹 타워의 심장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친섬과도 같은 곳이었다.
창문 하나 없어 형광등 불빛이 24시간 내내 차갑게 공간을 밝혔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70층의 날카롭고 세련된 공기와는 정반대였다. 이연서의 새로운 일터는 그곳이었다. 그녀의 주된 업무는 수십 년간 쌓인 법인카드, 영수증 원본과 과거 프로젝트 보고서들을 디지털화하고 재분류하는 누구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지루한 작업이었다. 커피 테러범. 연서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소문은 70층에서 시작해 빛의 속도로 전 사내에 퍼졌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가면 직원들은 그녀를 힐끗거리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저기 봐, 저 직원이래. 세상에 강 대표님한테 커피를 쏟다니 간도 크지. 나라면 다음 날 바로 사표 썼다. 연서는 그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밥을 입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강지훈 대표와 마주칠 가능성을 0으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임원용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중앙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조차 피했다. 대신 직원용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지하 2층에서 기획팀이 있는 15층까지 비상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했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이려 했지만 불행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사건은 일주일 만에 다시 터졌다. 그녀는 자료실의 오래된 내부 규정집을 스캔하여 전 부서장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수십 개의 파일을 확인하고 주소록을 10번도 더 검토했다. 하지만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첨부한 파일이 규정집이 아니라 어젯밤 자신의 실수를 한탄하며 쓴 업무 실수 줄이기, 개인 다짐 v3.docx 파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파일의 내용은 가관이었다. 1. 커피는 절대 두 손으로 든다. 2. 대표님 반경 50m 이내 접근 금지. 3.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기, 특히 이름 등등.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거의 울면서 IT 부서에 연락했지만 한 번 발송된 메일은 회수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그날 밤 연서는 집에 가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부서장 그리고 참조에 포함된 모든 임원에게 개별적으로 사과 메일을 보냈다. 총 52통이었다. 저의 심각한 부주의로 인해 업무에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해당 파일은 즉각 삭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을 새워 원래 보내야 했던 규정집 파일을 다시 스캔하고 검토하여 새벽 3시에 재발송했다. 이 소동은 당연히 강지훈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새벽 3시 5분에 연서로부터 2통의 메일을 받았다. 첫 번째는 사과 메일이었고 두 번째는 수정된 규정집 파일이었다. 그는 짜증이 치밀었다. 업무 실수 줄이기, 개인 다짐이라니. 그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수했다. 김 비서. 저 직원 아직도 회사 다니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대표님. 인사팀 보고에 따르면 이연서 씨는 입사 성적이 수석이었고 기획팀에서의 인턴 평가도 S등급이었습니다. 오 팀장이 적극적으로 지우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S등급? 저런 실수를 연발하는 직원이? 그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불쾌했다. S등급의 인재가 어떻게 저런 기초적인 실수를 반복한단 말인가. 며칠 뒤 연서는 수백 권의 두꺼운 회계장부를 카트에 싣고 자료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서두른 나머지 화물 엘리베이터를 놓쳤고 어쩔 수 없이 중앙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다. 그녀는 구석에 몸을 숨긴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제발 아무도 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70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렸다.
강지훈이 서 있었다. 연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카트 뒤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카트가 흔들리며 장부 하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장부를 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연서는 공포에 질려 카트를 붙잡고 섰다. 그녀는 지하 2층 버튼을 눌러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덜덜 떨리며 엉뚱하게도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버렸다. 딩동댕동 하는 경고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68층과 67층 사이에서 덜컹거리며 멈춰 섰다. 정적, 그리고 경고음. 연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우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라고 묻는 듯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비상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대표 이사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군. 즉시 조치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다. 하지만 연서는 그 침착함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5분 같은 50분이 흐르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연서는 카트를 밀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녀는 그날 또다시 비상계단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왜 자신은 그 남자 앞에서만 서면 얼음이 되고 마는 걸까? 왜 손과 발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가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회사에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완벽한 세계에 속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연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고 난 뒤 다시 자료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만회하기 위해 2배, 3배로 일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남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10년치 서류들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 주제별, 연도별, 프로젝트별로 교차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자료실을 공유하는 미화원 아주머니들에게 항상 밝게 인사했다. 그녀는 아주머니들의 이름을 외웠고 쉬는 시간이면 자신이 가져온 작은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어머, 연서 씨,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아니에요, 여사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매일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녀의 미소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다. 강지우는 그날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 보안팀에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요청했다. 비상 정지 상황에 대한 표준 절차였다. 그는 영상을 보았다.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여직원, 그리고 자신이 인터컴을 누르는 모습. 그는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 잠시 멈췄다. 그는 영상을 끝까지 돌려보았다. 자신이 내린 후 로비에서 그녀가 카트를 밀고 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는 이상한 충동에 이끌려 비상계단 쪽 CCTV를 확인했다. 그녀가 주저앉아 우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감정적인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다. 실수를 했으면 책임을 지면 될 일이었다. 우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였다. 그런데 그는 모니터를 끄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한참을 울다가 이내 주먹으로 눈물을 꾹 닫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무심코 자료실의 출입 기록을 조회했다. 이연서. 지난 일주일간 그녀는 매일 밤 11시가 넘어 퇴근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그 실수 다진 메일을 보낸 그날은 아예 퇴근 기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S등급 인재 보고서를 다시 떠올렸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실함. 지금 그녀가 하는 행동은 성실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것이었다. 며칠 뒤 김 비서가 그에게 흥미로운 보고를 했다. 대표님, 혹시 자료실의 이연서 씨 기억하십니까?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 엘리베이터 직원, 네. 미화팀 반장님이 오늘 저에게 따로 감사를 표하러 오셨습니다. 이연서 씨가 며칠 밤을 새워 자료실을 정리하다가 한 미화원분이 잃어버린 결혼 반지를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10년치 영수증 상자 더미 속에서요. 지훈은 처음으로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결혼 반지? 네. 그 미화원분은 찾을 거라곤 상상도 못하고 상심이 크셨는데 이연서 씨가 영수증 분류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냥 발견한 것도 아니고 분류 시스템을 새로 만들면서 모든 상자를 재확인하다가 찾아낸 거라고 합니다. 김 비서는 덧붙였다. 반장님 말씀으로는 그 직원 참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진심, 진심. 지훈은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다. 그가 가장 경멸하는 수치화할 수 없고 비논리적인 단어였다. 그의 세계에서 진심은 나약함의 동의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S등급의 이력서, 커피를 쏟던 극도의 불안, 엘리베이터에서의 공포, 밤샘 근무, 그리고 결혼 반지. 이 모순적인 데이터 조각들이 그의 완벽한 논리 회로 안에서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연서라는 직원을 무능으로 분류하고 삭제했었다. 하지만 그의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분류, 오류. 그는 이 오류를 수정해야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료실 내부 CCTV 실시간 화면을 클릭했다. 화면 속에서 연서는 거대한 서류철에 얼굴을 파묻을 듯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은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숫자를 세고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완벽과는 거리가 먼 지독하게 서투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왠지 모르게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JM그룹 타워 70층의 제1전략회의실. 얼음 요새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은 강지훈 대표가 직접 주관하는 핵심 프로젝트 회의가 열리는 장소였다. 오늘 안건은 프로젝트 오딘. JM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훈이 직접 챙기는 수천억 원이 투입된 신규 플랫폼 개발건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을 넘어 거의 살기에 가까웠다. 이연서가 이 지옥 같은 자리에 끼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 혹은 불운 때문이었다. 프로젝트 오딘의 기획안이 10년 전 실패했던 프로젝트 바랄라와 유사점이 많다는 익명의 내부 제보가 있었고 지훈은 관련 자료를 모두 대조해 보라 명했다. 문제는 10년 전 자료 대부분이 지하 2층 자료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방대한 자료를 지난 3주간 밤낮 없이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사람이 바로 이연서였다. 그녀는 오늘 아침 관련 원본 서류 수십 권을 회의실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그저 서류를 전달하고 구석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회의실 가장 구석 자리, 마치 그림자처럼 몸을 숨긴 채 노트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척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회의의 중심에는 신규 전략기획본부장인 박찬규 이사가 서 있었다. 그는 매끄러운 화술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유명한 지훈의 신임을 받는 인물 중 하나였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딘의 3분기 베타 테스트 결과는 폭발적입니다. 특히 기존 헬리오스 플랫폼과의 시너지를 통한 교차 유입률은 예상을 상회하는 박 이사가 화려한 그래프와 전문 용어를 쏟아냈다. 하지만 강지훈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그는 숫자를 꿰뚫어 보는 기계 같은 직관력을 가졌다. 박 이사,
그래프는 화려한데 핵심 수익 모델의 전환율이 보이지 않는군. 헬리오스와의 시너지를 말하는데 정작 헬리오스의 최근 순수 이용자 수 DAU는 감소 추세지 않나? 날카로운 지적이 박 이사의 이마를 스쳤다. 박찬규 이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웃어 보였다. 대표님, 그것은 일시적인 시장 재편에 따른 조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유저 이탈 방어 전략으로 새로운 프로모션을 도입하여 4분기에는 오히려 반등을. 그는 또다시 복잡한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며 본질을 흐렸다. 다른 임원들은 그저 침묵하며 지훈의 눈치만 살폈다. 그들은 박 이사의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도 감히 총대를 메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연서는 구석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가져온 10년 전 바랄라 프로젝트의 분기별 보고서를 대조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이상했다. 지금 박 이사가 띄워놓은 오딘 프로젝트의 4분기 예상 유입률 그래프와 10년 전 바랄라의 실패 직전 마지막 보고서에 실린 그래프가 소름 끼칠 정도로 동일했다. 사용된 모델링 기법, 심지어는 데이터 왜곡 방식까지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거 바랄라 보고서랑 똑같은데 수치만 바꿨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했던 회의실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큼 컸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회의실 구석,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옆에 앉은 이연서에게로 향했다. 박찬규 이사의 발표가 뚝 끊겼다.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지금 뭐라고 했지? 이연서 씨. 그가 경멸과 위협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연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전신의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혼잣말을. 모든 임원이 숨을 죽였다. 저 커피 테러범이 엘리베이터 비상 버튼의 주인공이 이제는 감히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전략회의에서 본부장의 발표를 끊어먹었다. 저 여자는 이제 정말 끝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박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대표님, 일개 자료실 직원이 감히 회의의 흐름을 끊고 허위 사실로 임원을 모욕했습니다. 당장. 그때였다.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박 이사의 말을 잘랐다. 계속해봐요. 모든 시선이 이번에는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연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가 아닌 알 수 없는 깊이의 무표정한 눈빛이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봐요. 연서는 공포로 몸이 떨렸지만 지훈의 시선은 그녀가 도망칠 곳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지만 자신이 방금 확인한 사실을 떨리는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박 이사님이 보여주신 4분기 예상 그래프가 제가 가져온 10년 전 바랄라 프로젝트의 최종 실패 보고서에 있는 예상 그래프와 동일한 모델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헬리오스 플랫폼 유입률을 이런 식으로 과장했다가 프로젝트가 좌초되었습니다. 정적,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박찬규 이사의 얼굴은 하얀색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검붉은색으로 변했다. 네가 감히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저건 완전히 다른. 박 이사.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여전히 연서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이연서 씨, 근거를 제시해봐요. 연서는 떨리는 손으로 10년 된 보고서의 해당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박 이사의 스크린을 가리켰다. 여기 10년 전 보고서에는 당시 헬리오스 실제 유입률이
예측치의 15%에 불과했지만 보고서에는 85%로 기재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정리한 3분기 헬리오스 원본 데이터를 보면 실제 유입률은 박 이사님 보고서에 20%도 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단순하고 유치하기까지 한 말이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허상을 날카롭게 꿰뚫었다. 그것은 복잡한 경영 용어나 화려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냥 진실이었다. 지훈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찬규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지훈은 그동안 이연서라는 직원을 데이터 오류로 취급했다. S등급의 이력서와 상반되는 그녀의 잦은 실수들. 하지만 지금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실수는 긴장과 불안에서 나온 표면적인 것이었지만 그녀의 본질은 그 누구보다 진실에 가까웠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10년치 먼지 쌓인 자료를 읽었고 이해했다. 반면 그의 신임을 받던 엘리트 임원은 그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박찬규 이사.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의 유리를 깨뜨릴 듯했다. 당신은 나를 속이려 한 건가? 아니면 이 회사 전체를 속이려 한 건가? 박 이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다. 대표님, 그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직원은 전체 맥락을. 됐어. 지우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 종료하지. 프로젝트 OD는 전면 보류한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임원들. 당신들은 저 자료실 직원 한 명보다도 못한 건가? 이 명백한 거짓 보고서를 단 한 명도 지적하지 못했단 말인가?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회의실을 나가려다 연서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여전히 겁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업무 실수 줄이기 메모에 썼던 대표님 반경 50m 접근 금지라는 문구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의 50cm 앞에 서 있었다. 이연서 씨, 그녀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방금 말한 근거 자료 전부 10분 안에 내 집무실로 가져와. 그것은 칭찬도 격려도 아니었다. 그저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 명령에는 이전의 경멸 대신 차가운 인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대로 회의실을 나갔다. 박찬규 이사는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며 연서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연서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프로젝트 오딘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전략기획본부장 박찬규 이사는 즉각 대기 발령 조치되었고 그가 추진하던 모든 라인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JM그룹 타워 70층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강지훈 대표는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데이터였다. 그는 숫자를 신뢰했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만과 진심을 구분하는 데 실패했다. 이연서가 회의실에서 외쳤던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지훈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날 이후 그는 이연서를 자료실에 그대로 두었지만 그녀의 모든 동선과 업무 보고는 김 비서를 통해 자신에게 직보되도록 조치했다. 그는 자신이 데이터 오류로 분류했던 이 직원이 사실은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는 가장 정확한 디버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안건이 지훈의 책상 위에 올랐다. 신일정밀과의 계약 해지건이었다. 법무팀의 보고는 명료했다. 신일정밀은
JM그룹의 신형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정밀 부품을 30년간 독점 공급해온 업체였다. 그러나 최근 JM이 요구한 새로운 규격의 부품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했고 불량률 또한 기준치를 초과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명백한 해지 사유였다. 법무팀장인 고 변호사는 냉철하게 보고했다. 대표님, 계약에 따라 즉시 해지하고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중국의 대체 업체를 컨택해 두었습니다. 단가는 30% 저렴하고 품질도 표준 이상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논리적인 해결책이었다. 과거의 지훈이라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승인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오딘의 실패를 떠올렸다. 화려한 그래프 뒤에 숨겨진 진실. 그는 고 변호사에게 물었다. 30년간 거래해온 업체야.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던 곳이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원인은 파악했나? 고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기술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간의 수공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시대에 뒤처진 겁니다. 지훈은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의 화면에는 이연서가 재구축한 자료실 데이터베이스가 열려 있었다. 그는 신일 정밀을 검색했다. 30년 전 그의 아버지가 창업주로서 직접 서명한 최초의 계약서 스캔본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수십 년간 갱신되어 온 부록들. 그는 김 비서에게 내선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자료실 이연서 씨,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해. 몇 분 뒤 연서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그날 회의실에서의 일이 문제가 되었는지 몰라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에게 30년치 신일 정밀의 원본 계약 서류처를 내밀었다. 이걸 전부 검토해. 연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법무팀에서는 신일 정밀과의 계약 해지를 권고했어. 하지만 난 30년치 원본 기록을 내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싶군. 자네가 그걸 해. 그리고 내일 직접 신일 정밀에 방문해서 최종 계약 해지 통보서와 함께 현장 실사 보고서를 가져와. 연서의 눈이 커졌다. 제가 말입니까? 그래, 자네는 계산을 잘 맞추는 것 같으니까. 가서 그들의 계산이 정말 틀렸는지 확인해봐. 다음 날 연서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공단에 위치한 신일정밀 공장에 도착했다. JM 타워의 위용과는 거리가 먼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진동하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신일정밀의 안상태 사장을 만났다. 그는 60대에 완고해 보이는 장인이었고 그의 손은 수십 년간 기계를 만진 흔적으로 거칠고 투박했다. 안 사장은 연서가 내민 서류 계약 해지 통보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그녀에게 뜨거운 믹스 커피 한 잔을 건넸다. JM에서 사람이 직접 온 건 10년 만인가. 그것도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마지막엔 늘 변호사들만 오더니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다. 연서는 차마 서류의 서명을 요구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지훈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계산이 정말 틀렸는지 확인해봐.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사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공장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불량이 발생했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안 사장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작업장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작업장은 오래됐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기계들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다. 안 사장은 문제가 된 부품이 담긴 상자를 가리켰다. 이것들이요. JM에서 이번에 새로 설계도를 바꾸면서 요구한 것들이지. 그는
부품 하나를 집어들었다. 우린 30년간 오차 범위 0.01mm도 허용하지 않았소. 그런데 이번 설계도는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어. 연서가 되물었다. 결함이라니요? 컴퓨터로만 계산한 설계도의 오류요. 이 부품, 특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미세하게 뒤틀리게 되어 있소. 내가 수차례 JM 구매팀에 경고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무시했지. 박찬규 이사라는 사람이 비용 절감을 외치면서부터 우리 같은 늙은이들 말은 듣지도 않더군. 그는 작업대 위에서 자신이 따로 만든 부품 하나를 더 집어들었다. 이건 내가 새로 만든 거요. JM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내 30년 경험을 더해서 결함을 수정한 거지. 이걸로 테스트해봐.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연서는 두 개의 부품을 번갈아 보았다. 겉보기엔 똑같았지만 안 사장이 만든 부품은 묘한 무게감과 완결성이 느껴졌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공급업체의 과실이 아니었다. 프로젝트 오딘과 마찬가지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JM 그룹의 오만함이 빚어낸 참사였다. 안 사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세 금형을 만드느라 전 재산을 쏟아부었소. 납기일을 못 맞춘 건 사실이야. 하지만 틀린 물건을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 이게 내 30년 진심이요. 진심. 그 단어가 연서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안 사장이 건네준 두 개의 부품과 그의 테스트 일지를 손에 꼭 쥐었다. 그녀는 자료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법무팀도 기획팀도 거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70층 대표이사 집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김 비서는 로비에 나타난 연서를 보고 기겁했다. 이연서 씨, 여긴 무슨 일이에요? 대표님, 지금. 연서는 김 비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비서님. 하지만 이건 대표님께 직접 보고드려야 할 일입니다. 긴급 사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날 회의실에서처럼 확고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나왔다. 그는 로비의 소란을 들은 참이었다. 무슨 일이지? 그는 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을 찾아온 이연서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연서는 그의 앞으로 걸어가 손에 쥔 두 개의 부품과 안 사장의 일지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 신일 정밀과의 계약은 해지되어선 안 됩니다. 법무팀장고 변호사도 마침 보고를 위해 올라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연서 씨, 지금 무슨... 지우는 손을 들어고 변호사를 제지했다. 그는 연서를 바라보았다. 이유를 말해. 연서는 심호흡을 했다. 법무팀의 보고는 틀렸습니다. 이것은 신일정밀의 과실이 아니라 우리 측의 설계 오류입니다. 그녀는 안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설명했다. 이것이 우리 측 설계도대로 만든 불량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사장님이 30년의 노하우로 새로 만든 해결책입니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대표님, 법무팀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안 사장님의 예측대로라면 우리는 내년 겨울 이 부품이 들어간 모든 제품에 대해 대규모 리콜을 감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손실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안 사장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JM이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길 바라셨습니다. 30년 전 선대 회장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순간 강지훈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갔다. 아버지, 그리고 진심. 그가 애써 외면하고 무시했던 두 개의 단어가 그가 가장 신뢰하지 않았던 이 직원,
이연서의 입을 통해 그의 심장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는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잃었다. 신일 정밀과의 계약은 전면 수정되었다. 강지훈은 법무팀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아닌 공동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로 방향을 틀었다. 이 결정은 30%의 즉각적인 비용 절감 대신 30년 된 파트너의 진심과 기술력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선택한 것이었다. JM그룹의 고위 임원진 사이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일었다. 얼음 요새 강지훈이 변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연서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하 2층 자료실에 있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를 70층 대표이사 직속 임시 데이터 진실성 검증 TF라는 거창한 이름의 팀으로 발령냈다. 사실상 팀원은 그녀 하나였고 그녀의 사무실은 70층 구석 비서실 옆에 작은 창고를 개조한 방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단 하나,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는 모든 핵심 프로젝트의 최종 데이터가 계산이 맞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대기 발령 상태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기다리던 박찬규 이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위스키를 들이켰다. 프로젝트 오딘의 실패로 그의 경력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저 커피 쏟던 년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애송이가 대표의 눈과 귀가 되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데이터 진실성? 감히 박 이사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강지훈의 이 비논리적인 변화를 비웃었다. 지훈이 진심 따위에 감화되었다면 그 진심을 이용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면 될 일이었다. 그는 이연서라는 약점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완벽한 표적이었다. 경험이 없고 겁이 많으며 무엇보다도 지훈의 비호 아래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JM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미국 퀀텀 솔루션스와의 차세대 AI 가전 공동 개발 프로젝트였다. 수억 달러가 걸린 이 계약은 지훈이 직접 챙기고 있었다. 연서의 임무는 퀀텀 측에 보낼 최종 기술 제안서의 모든 수치를 RD 센터의 원본 데이터와 교차 검증하는 것이었다. 박찬규 이사는 아직 회사 내에 남아있는 자신의 라인을 움직였다. RD 센터의 핵심 연구원 중 하나가 그의 사람이었다. 박 이사는 그를 통해 퀀텀 측에 전달될 핵심 부품의 열 저항값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기 힘든 소수점 두 번째 자리의 미세한 변경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적용되면 시제품은 테스트 단계에서 과열로 소실될 것이 뻔했다. 그 여자애가 이걸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아? 부하 직원이 불안하게 물었다. 박 이사는 비웃었다. 못해. 걘 그냥 겁먹은 신입일 뿐이야. 그리고 만약 걸러낸다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RD 원본 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 걔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하지만 그는 이중에 덫을 놓았다. 그는 조작된 RD 데이터 외에 수정 전 원본이라며 진짜 데이터를 익명의 내부 메일로 연서에게 흘렸다. 연서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수만 개의 데이터를 대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JM그룹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그러던 중 그녀는 RD 서버의 공식 데이터와 누군가 참고용이라며 보낸 익명 메일의 데이터가 미세하게 다른 것을 발견했다. 공식 서버의 데이터 조작된 것은 열 저항값이 약간 높았다. 연서는 갈등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의 원칙은 공식 루트를 따르는 것이었다. 익명 메일은 신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RD 서버의 공식 데이터, 즉 박 이사가 조작한 값을 최종 확인란에 서명하여 지훈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계산을 마쳤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강지우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퀀텀 솔루션스로부터 날아온 메일이 스크린에 떠 있었다. 이런 모욕적인 기술 데이터를 보낸 저희가 무엇인가? JM그룹은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것인가? 모든 협상을 즉각 중단한다. 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공중분해될 위기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은 데이터 검증의 최종 책임자인 이연서에게 향했다. 그녀는 회의실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박찬규 이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징계 대상자였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특별히 참석이 허용된 터였다. 대표님, 제가 무엇라고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경험도 없는 자료실 직원을 검증되지 않은 진심 따위를 믿고 이런 중책에 앉히신 결과가 이것입니다. 저 직원의 사소한 실수가, 아니, 무능함이 회사의 5년치 미래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연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당장 저 직원을 파면하고 퀀텀 측에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모든 임원이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모든 증거는 연서의 실수를 가리키고 있었다. RD 서버의 데이터는 분명히 조작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걸러내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으려 했었. 자신이 또다시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강지우는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스크린에 떠 있는 퀀텀의 메일과 창백하게 질린 연서의 얼굴, 그리고 흥분해서 열변을 토하는 박찬규 이사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연서, 신일정밀의 결함을 찾아낸 여자. 10년치 자료에서 결혼 반지를 찾아낸 여자. 프로젝트 오딘의 거짓말을 꿰뚫어 본 여자. 그런 그녀가 이렇게 치명적인 기술 데이터를 놓쳤다고? 그의 논리 회로가 경고음을 울렸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녀의 실수는 언제나 서투름에서 비롯되었지 부주의함이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특히 데이터에 관해서라면 그는 박 이사의 연극 같은 분노를 바라보았다. 너무 과장되었고 너무 타이밍이 좋았다. 지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의는 여기까지. 이거는 내가 직접 처리하지. 그는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연서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대표님, 저는 지훈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단 한마디만 내뱉었다. 내 사무실에서 기다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보안팀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레벨의 서버로그에 접속했다. 그는 단순한 파일 접근 기록이 아닌 RD 서버의 시간대별 백업 스냅샷과 내부 네트워크 패킷 전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맹렬하게 움직였다. 3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RD 서버의 데이터가 변경되기 정확히 5분 전 박찬규 이사의 최측근인 기획팀 차장의 단말기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이 시도된 흔적, 그리고 그 접근에 사용된 코드는 박 이사가 프로젝트 오딘을 진행할 때 심어둔 백도어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연서의 실수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박찬규 이사의 교활한 음모였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즉시 퀀텀 솔루션스의 CEO인 데이비드 첸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데이비드, 강지훈이네. 자네가 받은 데이터는 우리 내부의 산업 스파이가 심어놓은 독이었네. 지훈은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내부의 적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야.
미안하게 됐네. 그는 즉시 진짜 데이터와 함께 보너스로 신일정밀의 안 사장이 만든 혁신적인 부품 샘플을 첨부했다. 이건 자네들의 고질적인 과열 문제를 해결해 줄 답이 될 걸세. 내 진심을 담은 사과의 표시로 받아주게. 전화기 너머의 데이비드 채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었다. 지훈, 자네답군. 그 진심이라는 거 마음에 드는군. 계약은 이 샘플을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지. 위기는 조용히 수습되었다. 지훈은 회사 내부망에 시스템 오류로 인한 데이터 전송 착오라고 공지하고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 그 어디에도 이연서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연서는 지훈의 사무실 앞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해고 통보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집무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나왔다. 그는 밤샘 작업으로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연서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지훈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책상으로 걸어가 산더미 같은 새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이건 프로젝트 아스가르드 관련 데이터야. 오늘 안으로 전수 검토해. 오류 하나라도 나오면 그땐 정말 자네를 해고할지도 몰라. 연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해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네, 네. 지훈은 이미 돌아서서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연서 씨, 그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앞으로는 익명으로 오는 메일은 열어보지도 말고 삭제해. 연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어떻게 알았지?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지훈은 이미 문 안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보호받았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연서에게 배정된 70층의 작은 사무실은 밤이 되면 고요한 섬이 되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까마득한 절망처럼 보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지훈이 새로 지시한 프로젝트 아스가르드의 방대한 데이터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해고하지 않았다. 심지어 퀀텀 솔루션스 사태에 대해 단 한마디의 질책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연서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침묵은 용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부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 그녀는 여전히 퀀텀 사태가 자신의 오류라고 믿었다를 그가 묵묵히 수습해 주었다고 생각했다. 신일 정밀건으로 잠시나마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기쁨은 이제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를 깨닫는 고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완벽한 세계에 떨어진 치명적인 버그였다. 커피를 쏟고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이제는 수억 달러짜리 계약까지 날려버릴 뻔했다. 그는 그녀가 저지른 실수들을 뒤에서 조용히 처리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인정받는 직원이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뒤처리를 해야 하는 보호 대상 혹은 책임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완벽한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베푼 마지막 관용해고하지 않은 것들,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JM그룹의 공식 레터헤드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첫 글자를 써 내려갔다. 그것은 그녀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수하지 않고 끝내야 할 일이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퀀텀 솔루션스 건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회사와 대표님께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썼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저지른 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그녀는 망설이다가 진심을 담아 적었다.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잠시나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과분한 분이셨습니다. 더 이상 대표님의 완벽한 세계에 제가 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대표님께 이연서 올림. 그녀는 사무실을 정리했다. 책상 위에 작은 다육식물, 낡은 머그잔,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출입증을 편지, 봉투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70층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 자신이 속할 곳이 있기는 할까.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와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다. 그녀가 건물을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집무실에서 프로젝트 아스가르드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박찬규 이사는 해임 및 배임 혐의로 법무팀에 넘겨졌다. 퀀텀 솔루션스와의 계약은 신일정밀의 혁신적인 부품 덕분에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개되었다. 모든 것이 다시 그의 통제하에 완벽한 궤도 위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그는 어딘가 불쾌했다. 그는 이연서가 올린 아스가르드 검증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내선 번호를 눌렀지만 신호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김 비서. 이연서 씨, 아직 퇴근 안 했나? 보고서 가져오라고 해. 김 비서가 잠시 후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대표님, 그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연서의 책상에서 가져온 편지 봉투와 출입증을 내밀었다. 이것만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봉투를 거칠게 뜯었다. 그는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며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퀀텀 솔루션스, 건. 그는 어이가 없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니, 그 진실을 알려주지 않은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계속 읽었다. 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떠났다. 그가 보호했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는 가장 깊은 상처를 입고 죄책감 속에서 도망쳤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가치 있게 여긴 것이 아니라 결국 그녀의 진심을 짓밟아버린 것이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감정, 그 비논리적인 진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가 구축한 완벽한 논리의 세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런데 그 기둥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그는 편지를 구겨쥐었다. 잊어? 누굴 잊어? 내 멋대로.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언제부터였는지 장대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폭우에 잠긴 듯했다. 김 비서, 당장 이연서 씨 휴대폰 위치 추적해. 보안팀 동원해서라도 지금 당장. 그는 자신의 재킷을 집어들고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완벽한 평정심, 그의 얼음 요새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김 비서가 다급하게 외쳤다. 대표님, 방금 회사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친 것으로 나옵니다.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비상계단 문을 박차고 뛰어내려갔다.
70층에서 1층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회전문을 밀치고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빗줄기가 그의 온몸을 때렸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는 순식간에 젖어물이 뚝뚝 떨어졌고 수백만 원짜리 수트는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그는 차도를 무시하고 질주했다. 버스 정류장. 저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흠뻑 젖은 채 멍하니 서 있는 작은 인형이 보였다. 이연서였다. 그녀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비를 피하는 것도 잊은 듯 그저 비를 맞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비에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그녀가 아는 강지훈 대표가 서 있지 않았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엉망으로 젖어 있었고 그의 눈은 절박함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로 불타고 있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어떻게, 여기에.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그녀에게 밝혔다. 누구 마음대로 떠나. 그것은 CEO의 명령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의 절규에 가까웠다. 연서는 겁에 질려 떨며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대표님께 짐이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짐, 지훈이 거의 실수하듯 외쳤다. 퀀텀은 내 잘못이 아니야. 박찬규가 파놓은 함정이었어. 이 바보야. 넌 아무 잘못도 없었어. 연서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네? 하지만 그게 중요해? 그가 절박하게 외쳤다. 그는 그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네가 틀렸어. 넌 내 짐이 아니야. 네가 없으면, 네가 날 똑바로 보면서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내 완벽한 세계는 아무 의미 없어. 다 가짜야.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네가 가진 그 진심, 내가 경멸했던 그 비논리적이고 서투른 진심, 그게 나한테는 필요해. 그는 그녀의 젖은 얼굴을 감쌌다. 그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그러니까 가지 마. 이연서, 내 옆에 있어. 얼음 요새는 폭우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유일한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강지훈의 절박한 고백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이연서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짐이라는 죄책감은 그가 내뱉은 필요하다는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버그가 아니라 그의 시스템에 꼭 필요한 변수였음을 깨달았다. 지훈은 흠뻑 젖은 그녀의 손을 그 차가운 손으로 단단히 붙잡았다. 그날 밤 그들은 말없이 지훈의 차에 올랐다. 히터가 따뜻한 바람을 내뿜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한 긴장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내일 아침 9시 70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임시이사회에 참석하라는 여전히 CEO다운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냉기가 아닌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JM그룹 타워의 대회의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모든 이사진과 핵심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찬규 이사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이연서 또한 지훈의 바로 뒷줄 비서실장의 자리에 임시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임원의 의아한 시선을 끌었지만 누구도 감히 묻지 못했다. 강지훈이 회의실 전면에 섰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늘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퀀텀 솔루션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동시에 JM그룹의 경영 철학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는 스크린에 박찬규 이사의 백도어 접속 로그와 조작된 RD 데이터의 원본을 띄웠다. 퀀텀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박찬규 전 본부장이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고 회사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고의로 방해하려 한 명백한 사보타주였습니다. 그는 박 이사가 프로젝트 오딘에서 저지른 데이터 왜곡부터 모든 것을 가감없이 밝혔다. 박 이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이어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짓을 바로잡고 회사를 더 큰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연서에게 쏠릴 것을 예상했지만 지훈은 스크린에 신일정밀의 안상태 사장 사진과 그가 만든 혁신적인 부품 설계도를 띄웠다. 여기 30년간 우리와 함께해온 파트너가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와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 하에 이들의 진심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오딘 회의에서 연서가 외쳤던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숫자를 맹신했지만 그 숫자가 담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을 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서를 돌아보았다. 이연서 씨, 이 자리가 바로 이연서 씨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는 이 사진을 향해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JM그룹은 오늘부로 데이터 진실성을 기업의 제일 가치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차가운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의 진심을 존중하고 현장의 진실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는 연서를 지목하며 말했다. 그리고 이연서 씨는 신설될 파트너십 진실성위원회의 초대위원장으로서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료실에 실수투성이 직원이 불과 몇 달 만에 대표 직속 위원장이 된 것이다. 박찬규 이사는 경비들에 의해 끌려나갔고 연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이사진 앞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인정이자 신뢰의 표시였다. 그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JM그룹은 크게 변했다. 파트너십 진실성위원회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연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협력업체들을 직접 방문했다. 그녀는 여전히 때때로 서툴렀고 프레젠테이션 중에 단어를 버벅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긴장으로 얼어붙지 않았다. 그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었고 안 사장과 같은 장인들의 불만과 제안을 가감없이 지훈에게 전달했다. 지훈 역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70층에 고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연서와 함께 신일 정밀의 낡은 공장을 방문해 안 사장의 거친 손을 맞잡았고 지방의 작은 스타트업 대표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그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했다. 사내에서 그는 여전히 냉철한 CEO였지만 직원들은 그에게서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JM그룹의 신제품 발표회장. 오늘은 연서가 직접 무대에 올라 신일 정밀과 공동 개발한 신기술을 파트너사의 입장에서 발표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섰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그녀는 깊이 심호흡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JM그룹의 이연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여전히 약간의 떨림이 묻어났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던 중 그녀는 너무 열정적으로 손짓을 하다가 그만 연단 위에 물잔을 쳐서 쏟고 말았다. 쨍그랑 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물이 쏟아지며 맨 앞줄에 앉은 기자 몇 명에게 튀었다. 아, 객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과거의 연서라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환하게 웃어 보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커피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녀의 재치 있는 농담에 객석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손수건으로 연단을 닦고 발표를 이어갔다. 그녀의 발표는 진솔했고 기술력에 대한 확신과 파트너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발표회장 가장 뒷줄 강지훈이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깊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얼음 요새는 오래전에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그녀의 진심이 스며들어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논리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때로는 실수가 그 실수를 덮으려는 거짓보다 1000배는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연서는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고했어, 이 위원장. 그가 씩 웃으며 말했다. 연서도 마주 웃었다. 물 쏟아서 죄송합니다, 대표님.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주 완벽했어. 당신다웠어.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망설임 없이 맞잡았다. 차가웠던 그의 손은 이제 따뜻했다. 매일 실수하던 그녀는 자신의 진심으로 얼어붙었던 CEO의 세계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완벽하게 완성시켰다.